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7월 4일째도 마찬가지로 첫 방송 시작은 어제 못 보신 분들이나 가장 중요한 거 한 5개 정도 뽑아가지고 복습 형태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때 폴란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K방산 K2 전차 계약 적극 지원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바로 2025년 7월 2일 오늘입니다. 이재명 정부 폴란드와 K2 전차 얼마? 8조 8천억을 계약 확정했대요. 어느 정부라고요? 이재명 정부라고 보도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도둑질해 간 거죠. 여기에 기사가 알려줘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한 그 외교의 성과가 바로 이번에 나타났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분명히 논평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 아닙니까? 네, 요거는 K2 전차 수출했는데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죠, 사실은요. 하지만 또 이재명 정부의 업적이다라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전화뉴스가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팩트를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줄 거는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테마고, 조금 전에 K2 전차, 이번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업적인지 이재명 정권의 업적인지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윤석열의 원전 외교 유럽서 통했다. 체코 원전 얼마? 26조 원! 어마어마하죠? 26조 원 수주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체코 추가 원전 사업도 우선 협상권 확보됐다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수조 원대 손실 우려, 전면 재검토하라.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을 규탄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 딱 교체되니까 20분 통화로 체코 총리도 감탄한 원전 외교 26조 원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하면은 26조 잭팟이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수조 원대 손실 우려라 하고, 하지 말아야죠. 전면 재검토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국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고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네, 참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더불어민주당, 진짜 내로남불 윗선 극치가 되겠죠, 그죠? 윤석열 정부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세일즈 외교가 되겠죠, 그죠? 그런 성과, 문재인 때 망가뜨린 원자력 발전을 윤석열 정부에 와서 태양광 중국 거 가져오는 대신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왜 반도체 이런 데는 워낙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하자. 그 결과 이제 또 수출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출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수출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한다. 전면 재검토 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딱 탄생하자마자 26분간 통화해가지고 마치 이재명이가 이루어낸 업적처럼 홍보하는 거 보면 좀 가소롭기도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나? 국민들을 거의 개 돼지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일수록 끌어내리기도 했죠. 외교 성과도 정말로 많은 외교,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세일즈맨 1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불구하고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그것만 트집 잡아서 바이든 날리고 미국 가서 이룩한 그 많은 외교 성과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MBC가 중심이 되었지요, 그죠? 바이든 날리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수만 하면은 외교적인 성과는 다 보도하지 않고 그것만 부풀려가 국민들에게 선동 그리고 거짓으로 알리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당시 실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방금 영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 윗선적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지금 경선한다던데 제발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를 전 국민들에게 참 알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성과, 국방, 안보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수출해서 20조 원 이래 26조 돈 벌어오면은 야 아무리 윤석열 비판하더라도 야당이라도 우리는 이런 것은 지지한다. 국민의 국익에 해당되는 건 이익에 해당되는 지지한다. 라는 게 상식적인 야당의 모습 또는 대한민국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까? 윤석열이 하는 건 무조건 못하게 하고 무조건 막고 무조건 탄핵하고 그게 그 결과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좌파론을 합작해서 국민 여론 선동해서 결과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바로 내란 특검에서 지금 조기 대선 결과 이재명 정권 탄생의 그것이 바로 하나의 자기들이 정해진 대로 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네,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말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7,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지금 보여지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민주당의 모습이 당신들이 지지했던 민주화의 모습이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루비오라는 사람 미 국무장관입니다. 현재 한국 방문 앞두고요. 갑자기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루비오 방한 닷새 앞두고 이 대통령 첫 미 고위급 만남이 무산되었다. 갑자기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간대요. 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나라는 안 온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역시 또 코리아 패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외교 참사 같습니다. 이게요 일관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친중적이고 반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군의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피켓 들고 시위했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트럼프는 모르겠습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네, 보셨습니까? 네, 현재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 참사의 연장선을 보고 있죠. 우리 금방 뉴스는 미 국무장관 루비오가 우리나라 방문하기 5일 전에 일방적으로 안 오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아시아, 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는 가는데 한국은 안 오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은 근처에 가면은 친구를 보고 오겠다. 야, 너 보고 싶은데 한번 보고 오겠다라는 게 상식일 건데 아예 코리아 패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아시다시피 이미 G7 정상회담 갔을 때도 사실은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즉 6월 3일 날 대선 당선되고 난 뒤에 G7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사실상 갔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중동 전쟁이나 핑계댔지만은 사실 그날 휴전이 또 이루어진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죠? 패싱 당한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온다 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은 안 갔죠. 역시 왜 안 갔을까요? 두려웠어? 그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하여튼 또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오늘은 지웠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미국, 필리핀, 호주, 일본 요 4개 나라가 한편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또 패싱했죠. 자, 이런 모습이 연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안보 문제가 안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가 경제로 이어지죠. 곧 경제 문제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게 무엇인가요? 관세 협상이죠. 자, 이따가 오늘 요거는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에도 과연 우리나라가 몇 %로 관세율이 적용될지 과연 100여 국 우방국들은 미국이 생각하는 한 100여 개국은 10% 관세, 오늘 뉴스에 베트남은 20%, 중국은 30%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중국과 같은 30% 관세율을 부과할지 아니면 베트남 같은 20%까지 부과할지 아니면 10%와 같은 우방에 해당되는 10% 관세율로 되면은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에 중국처럼 우리나라가 이래 되다가 저는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중국처럼 30% 관세되면 우리나라는요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참사가 결국은 경제 참사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을 패망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네, 그 내용 안보에서 이어지는 경제
참사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다, 우려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 영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고 직무 복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기 대선 자기 책을 냈어. 책 홍보하고 다니면서 출판 기념회 하러 다녔어. 이것은 부모 멀쩡히 살아 계시고 두 눈 뜨고 있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자식 호로 새끼하고 똑같다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보고 있으면 반박해 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한동훈이 한자로도 국민들 알겠어요? 국민들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냐고. 지금 보세요. 지금 눈물 날라 그래. 대통령 등에다 칼 꽂고 그 배신자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많은 국민들 50% 이상이 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연하지 않던 조기 대선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에서 다시 또 지금 난 사람이 되기 전에 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제사상 주면 호로 새끼 할 때 새끼를 SEKI 새끼로 돼 있는데요. 너무 좀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거 나오니까 전환길 표정이 좀 밝아지죠? 왜냐하면 같이 한 번 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5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샤우팅 날리는 걸 보면은 한 번쯤 그래 속 시원하다. 왜요? 악인은 벌받고 선인은 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악인이라고 평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금방 제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국민들한테 한자라도 알려지겠어요? 안 그래요? 동훈이라는 이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대표도 되고 이름도 날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더니만 이놈의 자식이 뭐 했습니까? 저 이런 거는 진짜 요거도 뭐도 호로 새끼라 아닙니까? 이건 왜 나왔는지는 아시죠? 금방 보신 대로 뭐 이재명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가결. 제가 흔히 if 영어로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안은 부결되었겠죠. 그죠? 한동훈과 친한파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었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았죠. 헌법재판소에 탄핵 파면될 일도 없었고 조기 대선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모든 원흉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모든 탄생 원흉이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논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박수 치네요. 네. 오늘, 네, 또 갑작스럽게, 네, 오늘 방청객은요, 변호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또 전환길 또 매니아하고, 뭐, 이분은 또 국힘에 가입했다라는 분도 계시네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변호사, 자유우파, 지지하는 변호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교 참사 이야기 할 때는 그죠. 다 같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또 관세, 미국에 되게 광장 주도권까지 미국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미국한테 우방을 이용해서 동맹을 통해서 미국한테 좀 봐주라. 협상 잘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한미 동맹이 지금 현재 불안한 시그널이 자꾸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우려하다가요. 지금 한동훈 이야기 나오니까 그나마 박수를 갑자기 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마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번 웃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이렇게 법무부 장관 시켜준 사람한테 은혜를 모르고 감히 원수로서 갚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돌아가 보면 한동훈만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이 비극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달들 보고 있습니까?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로 새끼라고 한 것은 당시에 아직도 기억 선명합니다. 지난 1월,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치소에 계시고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내 그죠? 법안들이 또는 그런 재판이 이렇게 진행 중에 한동훈이 했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 팔려고 오는데 출판 기념회 하고 다녔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전환길도 그렇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시켜야 됩니다.
탄핵 반대합니다. 탄핵 각하돼야 되거나 기각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됩니다. 법치 공정 상식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한겨울에 우리가 아스팔트 나가는데 한동훈은 뭐 했습니까? 책 출간하고 조기 대선 나오면 자기 지지율 얼마 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뭐 뉴스에도 막 그렇게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동훈 어느 출판 기념회 가서는 배신자 소리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급하게 그다 출판 기념회 못했지 않습니까? 그 배신자로 있는 사람이 팩폭을 날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요거 방송 이전에 목욕 제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 생각하다 보니까 김민석이가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국무총리가 됐는데 너무 원통하다니 또 뭐냐면 김민석이가 85년 미 무라원 점거 농성의 배후 조종자고 반미주의자에다가 거기다가 국가보험 위반 아닙니까? 정과 오범에다가 그리고 나서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들 그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니까 또다시 친중인물로 반미주의자로 보일 거고 또 그 외에도 재산상의 많은 의혹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주진우 국힘의원한테 거꾸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냐? 너 자식한테 재산 정리해 준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용태가 대통령 이재명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김용태 너도 뭐 털면은 문제 안 나올 것 같느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 그거는 언뜻 들으면 그래 맞다 누구나 털면은 뭐 문제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원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민석이가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진우도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그걸 보다 기자도 문제 있다 치고 전한길도 문제 있다 칩시다. 털은 문제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칩시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국무총리를 안 하잖아요. 김민석이한테 왜 우리가 그걸 요구하죠? 왜 해명을 요구했습니까? 김민석이가 국무총리 안 나갔으면은 지금까지 김민석이 나이가 60 될 때까지 그냥 누가 뭐라 했습니까? 국무총리에 내정되니까 대한민국에 어쨌든 서열상 2위 아닙니까? 그 국무총리에 내정되니까 거기에 맞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도덕성과 많은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법과 질서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국무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이런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나 안 맞나 검증하는 거잖아요. 아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김민석이가 국무총리 안 나왔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아들내미 청와대 유학 보내고 미국 코넬대 유학 보내고 본인이 뭐 청와대 나오든 시진핑과 같은 뭐 동문이든 말든 누가 뭐라 합니까? 왜 국무총리 나오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안 나왔으면 우리가 뭐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도 대통령 안 했으면 정과 5범이다, 정과 8범이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재판이 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든 500개 재판 받든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래요? 인간 말종이 나오든 정과 뭐 10범이 있든 그런 인간이 나오든 누가 뭐라 하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니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받아서 그것을 따지는 주진우 의원한테 니는 잘했냐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죠. 그런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과 기자들 보면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기자들도 수많은 의혹과 전한길도 마찬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국무총리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료 화면이 준비됐네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PD분이 역시 박사학위 하셔서 다르네요. 똑똑해요. 네, 이 자료 화면이 그 시청자 여러분, 광주 학살 책임져라라는 현수막 걸고 광주 학살의 배후가 미국이다 이 뜻입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게 반미 아닙니까? 그럼 미 문화원을 제 전면 화면 나오네요. 광주 학살 책임져라 이래서 미국이 광주 학살에 대한 배후 조종자인 것처럼 하고 옆에 짠 것이 뭐죠? 미국은 공개 사과라고 옆에 보면 공개적인 미국의 사과가 없으면 나갈 수 없다.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 하면 사과하라 이런데요. 이게 미 문화원
점거했을 때 모습이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총리 내정자가요, 이렇게 반미주의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백도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보고 또 그러겠죠. 야, 전한길,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민석의 과거 그런 이야기 하락하냐? 그러면 네가 대통령 국무총리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반미주의자 나와서 국무총리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유발한 사람이 원인 제공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제 영상입니다만은 좀 중간에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나마 한동훈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엉어리 졌던 것을, 그죠? 한동훈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 국민들께 한번 웃고 그냥 가자는 거였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네요. 오늘 제가 목욕 제기하면서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주진우 의원 보고,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음주운전 했는 사람한테 경찰이, 야, 후 불어봐 하는데 음주운전 했는 사람이, 야, 경찰 넣어봐. 너는 잘못한 거 없냐? 말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범죄자가 거꾸로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게 정상입니까? 참, 이런 게 바로 뭐죠? 상식이 무너진 사회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어제 했던 거 있나요? 좀 재밌네요? 어제 했던 거. 그래, 왜냐하면은요, 우리 쇼츠 제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어제 했던 영상, 제 2시간짜리 방송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거 5개를 딱 뽑은 거니까 아마 그 편집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쇼츠 영상도. 자, 그 다음, 전환 뉴스에서 제작한 쇼츠 어제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충격적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82억에 대한 대통령 특활비를 빵을 만들었지요. 그죠? 그런데 이재명 출범하자마자 예산이 92억이 배정됐대요. 92억이 배정됐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추가로 더 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야, 참 92억. 야, 국회의원들 뭐 하십니까? 국회의원들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빵원 만들어야지. 국회의원들 보고 있어요? 거기도 예산 삭감해가 빵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반대해야 될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활비 빵원으로 만들었잖아. 왜 추경 예산 조청합니까? 이재명 빵원으로 그냥 살아라 그래.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날 비상기업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탄핵 폭주와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일방적 예산 삭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정된 대통령 특활비가 82억입니다. 82억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대통령 특활비 예산액이 82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전액을 삭감했죠. 이 말은 아예 대통령 때리쳐라, 나와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산 삭감에 대한 권한은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들어섰어. 이재명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때 여러분 또 준비된 영상이 오늘은 나왔을 건데요. 뭐냐면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정확하게 표현이 뭐라 했어요? 그거 빵원 만들더라도 대통령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랬어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빵원 만들었을 때 그때 이재명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당의 특활비와 관련된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올해가 반년 정도 남은 상황에 1년치보다도 많은 91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방금 들으셨는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즉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러 공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집권을 하자 이제 특활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야당일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저땐 특활비 삭감돼도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제는 새 정부 출발한 만큼 특활비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의 모습, 윗선 정말로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80을 빵 만드는데 그 방 뭐라 했습니까? 이거 빵원 만들더라도 대통령 특활비를 빵 만들더라도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재명 유도 마찬가지로 왜 빵원 만들지? 이 91억도 그것도 지금 벌써 7월 말에 적용되니까 남은 게 이제 5개월이에요. 5개월에 91억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1년 82억인데 남은 하반기 5개월인데 91억을 달라는 것은 180억에 해당되는 180억. 2배예요.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고 지금 요청했는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했는 표현 그대로라면 아니 대통령 특활비가 빵원 만들더라도 전혀 국정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지장 없다 했잖아. 그런데 왜 91억이나 달라 그래?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빼박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윗선 행위, 윗선과 내로남불을 증거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방송사들 왜 이런 거 방송해주지 않습니까? 채널A였습니까? 김진, 돌직구, 저 김진 앵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편향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 한번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82억 이재명 정권 그전에 우리 PD님 그 문재인 정권 때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문재인 때 더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문재인 때는 대통령 특활비 더 많았는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82억으로 적게 배정했는데 빵원 만들었고 이재명 탄생한 게 6월이잖아요. 이제 7월 달에 배정해달라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는데 91억 달래요. 그것도 부족하대요. 그러면 저는 언론인으로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돈을 대통령 특활비 뭐하러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빵을 만들어도 국정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면서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국민들께. 뭐 혹시나 김혜경 여사님 또 뭐 법카 쓰려고 합니까? 라고 저는 의혹이 아니라 과거 행태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과거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저는 분명히 언론인으로 저는 말씀 요구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오늘도 뉴스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김혜경 여사 법카 특검,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갔다 왔는 거 그거 특검까지 다 특검 동시 3김 특검 하자고요. 얼마나 이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생각하면은 솔직히 말 이거는 분노가 치밀어올 겁니다. 저는 언론인으로 이렇게 대신 팩트를 알려드리고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우호적으로 보도하려고 해도 이런 것은 뭐 우호적이고 악의적이고 편파일이 아니고요. 팩트를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특활비 비교한 영상이 있대요. 아 네,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나왔네요. 대통령 특활비 문재인 때와 오른쪽이 윤석열이로 되어 있네. 맞습니까? 자, 첫 해는 지나갔고 둘째 보니까 70억 그리고 윤석열은 45억 그 다음에 75억인데 이야 여러분 누가 국민의 돈, 그 피 같은 세금을 누가 더 아끼는지 완전히 실체를 보여주네요. 그 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재인 밑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이재명 들어가고 5개월에 91억. 5개월에 91억이니까 뭐 12달로 나누면 거의 180억. 그죠? 180억 가까이 되겠네요. 상상 초월하는 금액이네요. 이 화면 많이 퍼가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 고맙습니다. 우리 세금 아껴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분들 참관 변호사분들 어떻습니까? 야 진짜 이런 통계를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세금도 아껴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 특활비도 최소를 했는데 대통령 관지에서 뭐 설치했느니 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물고 뜯고 악마화 시키더니만 실체를 딱 보여주니까 아마 이거는 오늘 이 방송을 문재인 집에서 본다면은 좀 부끄럽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한번 보시죠. 이런 거. 이 방송을 더불어민주당과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좀 제발 당신들이 추구했던 그 민주화 운동의 모습이 과연 어느 모습인지 한번, 야, 45억, 37억 영원, 딱 절반, 그죠? 37억 절반도 안 되는 76억에 비하면은,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난 뒤에 문재인이 잘했나? 윤석열이 잘했나? 이재명이 잘하고 있나? 그죠? 평가를 균형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까? 마지막 혹시. 전학 뉴스는요, 아직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낮에 만난 분이 자기 회사의 수주를 땄는데 가능성 1%입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훨씬 도급 순위도 높고 우리는 약합니다 해서 1%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게 그 뒤로 놀랍게도 수주를 땄대요. 원래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 회사가 이익을 더 보려고 중간에 속인 게 드러났대요. 이분은 정직하게 나갔대요. 결국은 그 정직성이 드러나가지고 수주를 따냈다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프로에 아마 99분의 1밖에 안 된다 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학뉴스도 작지만은 정직하게 가면은 결국 1%가 99%를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뭉쳐가지고 국힘도 바꿔봅시다. 그리고 8.15 광복절날 자유청춘 콘서트 우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 보수우파, 우리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초청해서 우리 한번 여시죠. 아, 네. 시청자는, 네, 댓글 다신 분 저랑 같은 동감입니다. 정직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죠? 1%의 가능성이지만 그 정직으로 승부하니까 99% 가능성을 이기고 1%가 승자되었다. 그 1%가 결국 99%를 이겼다는 건데, 요거는 뭐로 비유를 들었냐면, 현재 전환길 뉴스는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김어준이라는 좌파 최대 유튜버 채널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비록 심지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의 채널은 자료 제공하고 준비하시는 피드만 무려 20명이래요. 20명라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규모도 아직 작지만은, 하지만 자유우파도 비록 전환길도 그렇고 약하지만은 우리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덧붙여서 지난 주말에 여러 번 보도해드린 대로 김어준이 주도하는 그 좌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문재인도 오고 우원식도 오고 김민석도 오고 다 참석해서 15,000명 성황리에 했다는 걸 보고 제가 즉석에서 우리 PD님께 우리도 하자. 우리도 왜 못하는데 자유우파가 우리도 뭉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하자라고 했고 날짜도 바로 박았습니다. 8.15 광복절날, 다음 달 광복절 금요일입니다. 불금인데요. 금요일 저녁에 자유청춘 콘서트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하자. 시청자 여러분 밀어주겠습니까? 지지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김어준만큼 우리도 잘 되도록 좌파의 김어준이 있으면 우파의 전환길이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래서 8.15 광복절날 그 대신에 우리도 마찬가지 자율구독료, 하단에 있는 자율구독료로 여러분들께 많이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 한국 청년 지도자 우리 워크숍도 하고 청년들, 자유우파들 키워낼 테니까 그냥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영상 다인가요?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부연 설명까지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어제 영상하고는 약간 다르게 안보 참사, 그래서 이런 참사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목욕 제기하면서 오기 전에 했던 멘트까지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